투자를 해서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.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? 오늘 바로 그 비밀을 세계적인 투자자 리로의 눈을 통해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이게 단순히 돈 버는 기술 얘기가 아니에요.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법에 대한 이야기죠. 자,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좀 도발적이죠? 만약에 우리 대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식시장이란 게임이 사실은 극소수에게만 엄청난 기회를 주는 말 그대로 잘못 짜인 판이라면 어떨까요? 릴로는 바로 그렇다고 말합니다.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매일매일의 변동성을 보고 사고 파는 95%의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. 바로 이 구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나머지 5%의 소수한테는 이게 엄청난 기회의 장이 열리는 거죠. 애초에 다른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셈이에요. 그럼 도대체 이 5%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? 이제 이 여정의 가장 핵심적인 지혜, 일종의 멘토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투자 철학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그들의 나침판은 바로 이 세 가지 원칙입니다. 벤저민 그레이엄한테서 시작된 거죠. 첫째, 주식을 그냥 종이 쪼가리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의 일부를 소유한다, 즉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둘째, 회사의 진짜 가치보다 가격이 아주 훨씬 쌀 때, 그러니까 확실한 안전 마진이 있을 때만 산다는 거.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시장의 변덕스러운 기본에 막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 기복을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. 이 루의 이 말이 딱 그거예요. 시장을 대하는 심리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죠. 시장을 대단한 스승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. 매일 우리 집에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막 던지는 감정 기복 심한 동업자, 바로 미스터마켓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. 왜냐? 그 친구의 비이성적인 변덕이 바로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니까요. 자, 그럼 이런 원칙들이 실제 투자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? 이 철학이 제대로 시험대에 올랐던 팀버랜드 사례를 통해서 그 과정을 한번 파헤쳐보죠. 모든 건 말이죠. 이 단순한 데이터 한 줄에서 시작됐습니다. 아니, 그 유명한 팀버랜드 주식이 회사를 지금 당장 다 팔아치웠을 때 받을 수 있는 돈, 즉 장부 가치랑 거의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던 거예요. 이건 리루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완벽한 신호였죠.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. 이렇게 멀쩡한 회사가 왜 거의 헐값에 팔리고 있었을까요? 여기에는 95%의 투자자들을 전부 겁에 질리게 만든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. 자, 이제 그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시죠. 그때 시장을 뒤덮고 있던 공포의 정체는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. 아시아 금융위기 때문에 경쟁사들은 막 쓰러지고 있었죠. 이 회사를 분석하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죠. 거기다 창업주 가족이 의결권의 거의 전부를 쥐고 있었고 심지어 주주들한테 소송까지 여러 개 당한 상태였습니다. 와, 겉으로만 보면 진짜 피해야 할 이유는 다 갖춘 셈이었어요. 바로 여기서 5%의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. 리류는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진실을 찾으려고 마치 탐사보도 기자처럼 움직였어요. 법원 기록을 다 뒤져서 소송의 진짜 이유가 경영권을 지키려는 거였다는 걸 알아냈고요. 심지어 그 가족이 사는 동네에 직접 가서 몇 주씩 머물면서 이웃이랑 친구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진짜 평판이랑 인격을 확인한 거죠.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? 정말 놀랍게도 그가 투자하고 나서 2년 만에 팀버랜드 주가가 무려 7배가 올랐습니다. 다른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공포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 그는 그 이면의 진실을 파고들어서 확신을 얻었던 겁니다. 근데요, 이렇게 한두 번 성공하는 게 이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. 진짜 궁극적인 목표는요, 그냥 좋은 수익을 내는 걸 넘어서 인생 자체를 바꿀 만한 거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진정한 통찰력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. 리루는 가치 투자를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해요. 방금 본 팀버랜드 같은 투자는 싸게 거래되는 자산을 찾아내는 아주 훌륭한 그레이엄 스타일의 투자예요. 하지만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처럼 아예 인생을 바꾸는 수준의 수익은 남들은 전혀 못 보는 미래를 꿰뚫어버리는 그런 깊고 본질적인 통찰력에서 나온다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마주해야 할 좀 냉정한 현실인데요. 한 사람이 투자하는 평생 동안 그런 거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어쩌면 딱 10번 정도밖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 장입니다. 아무리 위대한 투자자라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위험.
그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다고까지 말하는 그 교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. 리루가 자기 커리어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돈을 잃었던 실수가 아니래요. 바로 눈앞에 있던 엄청나게 벌 수 있었던 기회를 그냥 놓쳐버린 거였다는 거죠.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있었는데도 확신이 좀 부족해서 과감하게 뛰어들지 못했던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투자에서 가장 큰 실수는 뭘 잘못 사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진짜 실패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을 때 거기에 모든 걸 걸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. 즉, 행동하지 않는 실수가 진짜 실패라는 거죠. 그렇다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하게 만드는 그 확신과 통찰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그건 그냥 머리가 좋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. 여러 분야에 대해서 끝도 없이 호기심을 갖고 수년 동안 쌓아올린 학습의 결과물인 거죠. 남들이 다 놓치는 걸 혼자 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이 엄청난 준비 과정 속에서만 싹 트는 겁니다.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당신의 인생에 찾아올 몇 번 안 되는 그 결정적인 기회를 알아볼 수 있도록,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왔을 때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을 갖기 위해 당신은 오늘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? 어쩌면 이게 바로 95%와 5%를 가르는 마지막 차이일지도 모릅니다.